장경태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대표와 공은희 대표에 대해서 고발 조치 요청드립니다. 네, 예, 저 후보자. 장경태 위원님 지금부터 예, 시간 카운트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진행하시죠. 해주세요. 네. 시간 다시 해주세요. 후보자 이동기 대표, 공은희 대표 아십니까? 네, 이동기 대표랑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공은희 대표는 어떤 관계십니까? 전에 저와 위키트리를 같이 공동 창업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로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이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거짓말한 적 인사청문회에서 없습니다. 거짓말 하신 게 드러날 경우에는 사퇴하실 생각 저 있으십니까?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사퇴하실 생각 오늘은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약속 받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14일 통화에서 이 백지신탁 하신 것들 다 100% 공훈이 대표에게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14일 통화에서. 네. 근데 또 신우이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신우이에게 판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친구까지도 분명히 18일 출근길에는 이 공동 창업자가 제 남편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그게 본인의 아니고요. 발언을 지금 제가 녹취한 제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소셜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소셜 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 홀딩스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남편의 친구가 에게 그러니까 배우자 주식 25,000주 중 22,000주가 팔린 것으로 확인되자 네네. 또 남편 친구도 공동 창업자라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분이 참석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누구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 이동기 대표나 공은희 대표 또 이 장태명 씨나 김영 씨 모두 신우이까지도 모두 참석하셔서 본인의 이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제가 뭐 참석하지 상식적으로 말라. 국민들께서 제가 보시기엔. 참석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석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셨다고 제가 믿고요.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청문회 때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다 네. 지적하진 않겠지만 네. 뭐 주식거래 내역, 회사와 관련된 주식거래 내역부터 해서 지분 구의조, 네. 재무제표까지 다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 네 차례 걸쳐서 얘기하셨습니다. 2019년 당시에 1,877원이었던 주식이 올해 9월 기준으로 14만 8천 원 정도 이 79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본인 후보자 당사자도 일가가 10년간 130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 혹은 또 이 판결에 나온 대로 2018년부터 19년에 이 법원이 판결한 대로 최소한 이 어떻게 이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지 과정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왜 근데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제출하시고요. 오후까지 제출 꼭 하십시오. 여가부도 고발 대상입니다. 다 제출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 떠나 계셨다고 하셨죠. 네네. 그 기간 동안 경영 관여 안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201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2013년부터 19년까지 위키트리 떠나 있었고 네. 그 기간 동안 경영에 그 관여하지 말은 않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정확히 언제 복귀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귀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2018년 7, 8월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왔습니다. 2019년까지 떠나 그래서 있었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경영권에 뭐 소장도 갖고 계실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없었습니다. 주장할 땐 그래서 제가 2019년까지 왜 일체 2019년 경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제가 왜 2019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법원이 판결해서 인정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 7월에 법원이 관여했다고 이미 법원이 판결문이 아니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제가 2016년 4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 안 했다고 하셨고 2018년 7월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 4월부터 부회장 지금 맡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부회장으로서 아무런 경영에 관여하신 게 없는 겁니까? 제가 2010 회사에 경영에 관여 안 했고 2018년 6월부터 2년간 사실은 연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원 지금 성적표 사변이랑 재직증명서 관련된 거 다 달라고 하는데 부동의하시잖아요. 이 외대의 대학원에 2019년 2016년 2월에 29일 날 이 국제지역대학원 입학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까지 수료하시는데요. 외국에 체류하신 것 제가 10년간 출입국 기록 달라고 했는데 5년치 2019년 이후에만 주십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출입국 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2000 몇 년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가 10년간 출입국 기록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2019년부터 딱 빼고 중요한
그 출입국 기록 다 빼고 주십니까? 그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셔야죠. 저희가 그러면 수차례 모두 요청했지 않습니까? 관련 저희가 왜 이렇게 자료는요. 격앙되냐면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그- 저희 그 청문회법에 그러면 의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5년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대대학원을 다니면서 외국에 체류하셨던 거죠? 코스타리카에서. 그럼 어떻게 수료하셨습니까? 코스웍을? 네? 대학원 코스웍은 어떻게 수료하셨어요? 그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학교를- 출입국 기록을 주셔야 저희가 질의가 가능하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따님이 소셜뉴스 주식을 본인은 10,000주, 배우자 3,000주, 딸 7,000주 갖고 있었습니다. 딸도 주식을 매도 과정에서 수입이 있었죠. 자녀 관련돼서 이 주식 거래 관련된 증빙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 재산 관련된 자료 제출해 제가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뭐 주시면 아까 됩니다. 드린, 자료. 네, 저희가 자료 분석해서 이미 질의 드릴 제출했습니다. 테고요. 따님 일본에 계시죠? 네, 직업이 뭡니까? 기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네. 기업체 다니는지 그것도 회사 정도 명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 관련된 기록을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외국에 체류하면서 이 10년간 외국환 거래법 위반했는지 제가 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딸이 이 해당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의 회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7,000주나 배우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식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도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하나도 증명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 자료 다 제출 조금 전에 그것까지 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아니, 제출해 주십시오. 안 네. 하시면 아니, 또 제가 의사 제출했습니다. 진행할 때 질의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했어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오후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는 지금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정당에서 정치 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에서 여의도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네.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전 자부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언론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통합 20일에서 정몽준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대변인도 했습니다. 저의 정치 활동 이력이 거의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당에 비상대책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도 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사 경력도 적지 않고요.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탄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제가 굉장히 네. 굉장히 본인 후보자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경력과 또 경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내던져지는 그런 참 억울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분들께 오히려 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한명숙 전 총리 정계 입문 전에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과 여성운동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그러면 안면이 있거나 이렇다고 장관 임명했다고 이렇게 매도할 때 그러면 이호 여사님과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 운동에서 안면이 있어서 초대 여성부 장관이 됐다 이런 말이랑 저는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에 임명된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부인인 권향숙 여사를 형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형수님으로 부른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지금 쭉 20-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말씀하셨고 저는 후보자님이 양성평등 진흥 원장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문화계에서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다 쳐도 있었다는 걸 두고 이렇게 김건희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으로서 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네. 충분히 저는 많은 정치 훈련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건희 여사님이 문학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시고 또 기업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역할은 또 성과는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었던 그간의 그 전시를 보니까 필립 하스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걸 저는 민주당 사실 몰랐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전시에 가셨다는 게 그 몇 분쯤 가셨던가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점프하시는 사진이 네. 메인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저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크 로스코, 르꼬르비지에 또 자코메티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 국내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전시입니다. 이걸 국립박물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그 보험가액이 2조가 넘는 그러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마크 로스코 저는 뉴욕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네, 제가 그리고 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네.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시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픽업이 됐다. 네. 제가 제가 학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겹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인이 네. 겹칩니까? 네. 아니 저보고요 20년 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그분을 20년 동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어떻게 여사님하고 저하고 20년 직위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 그 말씀하신 분을 민주당에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바로 꼬리를 내리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그랬나 뭐 비슷하게 바로 꼬리를 내리셨더라고요. 어떻게 후보자님 전혀 다른 이제 분야에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친분으로 됐다는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런 걸 보면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또 뭐 한 자리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여권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정쟁은